드디어 이번 시즌 마지막 라운드 이야기를 하게 되는군요. 여담이지만 7월 한 달간 타이탄 리그 일정 따라가며 영상 만드느라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38라운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38라운드는 브레시아와 삼프도리아의 경기로 시작합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은 브레시아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삼프도리아에서 무려 260경기를 뛰었던 삼프도리아 레전드 다니엘레 가스탈델로의 선수생활 마지막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정말 하늘의 뜻인지 자신의 선수 마지막 경기를 자신이 가장 오래 몸담았던 삼프도리아와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하필이면 그 은퇴 경기에서 가스탈델로는 핸드볼 파울을 범하면서 삼프도리아에게 PK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역시 삼프도리아의 레전드가 되어가고 있는 퀄리아렐라가 정말 눈치껏 잘해줬는데요. 이 페널티킥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삼프도리아의 레리스는 삼프도리아 이적 후 첫 골을 신고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꼽는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탈란타와 인테르의 경기입니다. 리그 최고의 공격팀 아탈란타를 무실점으로 묶고 인테르가 2대0의 승리를 챙겼습니다. 인테르 이적이 확정된 하키미가 팀 합류 전부터 긴장을 좀 빨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윙백으로 나온 담보로시오가 선취골을 넣고 첫 골 어시스트를 한 세똥가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다음 시즌 하키미와 주전 경쟁을 벌일 수도 있는 두 선수가 다 해버린 경기니 하키미가 긴장을 빨 법도 하지요. 거기다 진짜 끝판왕 칸드레바는 나오지도 않고 아탈란타를 조업해버렸으니 하키미는 진짜 작정하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승리로 인테르는 자력으로 리그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2위는 3위와 4위보다 더 많은 리그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챔피언스 리그 중계권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순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우승팀 유벤투스와 승점단 1점 차로 2위를 한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인테르로서는 참 큰 업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난 시즌 유벤투스와 인테르의 승점차는 무려 21점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단 1년 만에 인테르는 이 승점 차이를 무려 20점이나 좁힌 겁니다. 앞으로 우승을 노릴 인테르로서는 꽤 훌륭한 성장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나름대로 콘테의 업적을 인정해줘도 되겠다 싶은 찰나에 콘테가 주둥이를 털기 시작하는데 글쎄요. 뭐가 맘에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달라는 선수 거의 다 사줬고 연봉도 압도적인 세리아 1위로 퍼주고 있는 마당에 이건 좀 선을 세게 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로파리그 때문인지 100%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안 꺼낸 것도 같고 또 콘테가 팀 내부에 언론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는 식의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콘테 관련 사건이 일단락이 되면 새로 콘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까지 리그 2위를 다투던 라치오의 경기입니다. 나폴리 원정에서 3대1로 패했습니다. 나폴리로서도 이 경기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경기였던 것이 팀에 정말 많은 헌신을 했던 카이온의 세리아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다음 시즌 나폴리를 떠나는 것이 확정됐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주장완장까지 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무려 3골을 퍼부으며 카이온의 마지막 리그 경기를 승리로 만들어줬는데요. 파비앙 루이즈, 인시니의 PK, 그리고 폴리타노의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임모빌레입니다. 결국 해냈습니다. 또다시 골을 넣었어요. 리그 36호 골입니다. 아깝게 신기록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이과인이 세웠던 한 시즌 리그 최다골인 36골과 타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축구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기록을 넘어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모빌레는 이번 시즌 유로피안 골든슛까지 타게 됐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세기는 온통 라리가 천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모빌레는 루카 토니와 프란체스코 토티에 이어서 21세기 세리아 선수 혹은 이탈리안 선수로서는 3번째로 골든슛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임모빌레 소속팀 라치오는 이번 경기 패배로 결국 이번 시즌을 4위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아탈란타와 승점은 동률이지만 상대 전적에서 1무 1패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승까지 가능한 포스로 달려가던 라치오라 이번 시즌은 더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벤투스와 로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예상을 깨고 로마가 3대1의 압승을 기록합니다. 두 팀 모두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일정이 남았기 때문인지 라인업에 힘을 빼고 나왔는데요. 유벤투스는 우선 아직 세리아 경기 경험이 없는 프라보타를 왼쪽 풀백으로 세웠고 미드필더 한 자리에 무라토레 그리고 3톱 중 한 자리를 지난 칼리아리전에서 교체로 나와 세리아 데뷔전을 치렀던 자니마키아를 집어넣었습니다. 로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골키퍼 자리에 서드 골키퍼인데다 세리아 데뷔를 하게 되는 97년생 푸자토를 선발로 내세웠고요. 왼쪽 윙백을 마찬가지로 세리아 경기 경험이 없는 칼라피오리를 넣었습니다. 비아르는 로마 이적 후 2번째로 선발 출전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원톱 자리에도 칼리니치를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경기는 이과인의 골로 유벤투스가 먼저 앞서갔는데요. 똑같이 코너킥에서 로마가 동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동점이 된 이후부터 로마의 젊은 선수들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아 데뷔전을 가진 2002년생 윙백 칼라피오리입니다. 골치수가 되긴 했지만 멋진 슈팅을 하나 기록하더니 옵사이드 트랩을 뚫고 PK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의 역전골로 이어지게 됐죠. 그리고 다음은 자니올로였습니다. 다행히 십자인대 부상에서 정말 완벽하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골 어시스트는 정말 전성기 때 카크가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다만 유벤투스 역시 젊은 선수들의 활약에 만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왼쪽 라인에 배치된 프라보타와 자니마키아인데요. 마투이디와 함께 계속된 연계 플레이로 많은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솔직히 산드로와 베르나르데스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피아니치의 롤을 맡아 패스를 뿌려주던 무라토레의 활약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유벤투스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패스 정확성이나 방향 선택을 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데미랄이 교체로 투입되면서 드디어 십자인대 부상을 털고 실전에 투입이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경기장에서 십자인대를 다쳐 실려나갔던 자니올로와 데미랄이 같은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벤투스의 98년생 공격수 지아코모 브리오니가 이과인과 교체로 투입이 되면서 역시 세리아 무대 데뷔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밀란과 칼리아리의 경기입니다. 이 밀란의 기세가 다음 시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칼리아리를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또 하나의 큰 기록을 세웠던 경기였는데요. 질라탄답지 않게 PK를 놓치더니 결국 골을 하나 집어넣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1월에 한국 나이 40으로 세리아에 돌아와서 기어이 리그 10번째 골을 성공시킨 질라탄인데요. 라치오의 레전드 실비오 피올라를 제치고 리그 10골을 기록한 최고령 선수 신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진짜 이 형은 죽지를 않네요. 또 시즌이 막바지가 되니까 세리아 데뷔를 하는 선수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엔 밀란의 2000년생 미드필더 마르코 브레시아니니가 세리아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시즌을 끝으로 밀란과 계약이 종료되는 보나벤투라는 경기가 끝난 직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슴이 참 찡했습니다. 과연 다음 시즌에는 어떤 유니폼을 입고 뛸지도 참 궁금해집니다. 다음 스팔과 피오렌티나의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3대1로 이겼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하는 입장의 피오렌티나인데요. 다음 시즌 피오렌티나 플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이 선수 크리스티안 쿠아메가 드디어 이적 후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전반기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당하면서 무려 8개월을 이탈해 있었던 쿠아메가 부상 회복 후 첫 골이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쿠아메와 같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해온 미드필더 알프레드 던칸, 이 선수 역시 다음 시즌에는 뭔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텐데 얘도 피오렌티나 이적 후 첫 골을 넣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선수들 몇 면에 비해 10위라는 성적표가 너무 기대 이하였던 피오렌티나, 다음 시즌에는 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볼로냐와 토리노의 경기입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볼로냐의 스반베르가 먼저 선취골을 넣었는데요. 지난 시즌 스웨덴 리그에서 볼로냐로 이적한 후 조금씩 팀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99년생 마티아스 스펜베르, 드디어 이 골로 세리아 무대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자자가 멋지게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시즌 내내 실망스러운 플레이에 성질만 부리던 민폐 캐릭터였는데 그래도 시즌 말미에 제법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도 토리노는 다음 시즌 반드시 얘부터 쳐내야겠습니다. 지난 시즌 10위를 기록했던 볼로냐는 이번 시즌 순위가 2계단 내려가긴 했지만 지난 시즌보다 승점을 더 쌓았습니다. 나름대로 제법 세리아 중위권에서는 탄탄한 전력을 갖추게 됐는데요. 반면 밀란의 불참으로 어부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유로파리까지 나갔던 토리노는 결국 16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피오렌티나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팀 전력을 생각하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제 세레베로 가는 강등열차 티켓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노아가 제법 어려운 상대 베로나를 3대 0으로 꺾고 가까스로 세리아에 살아남았습니다. 제노아를 살려낸 것은 공격수 사나브리아였습니다. 공격수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득점력이 안 쓰빈 공격수인데요. 지난 시즌 겨울 무려 피용택의 대체자로 영입된 이후 한 시즌 반 동안 리그에서 10골도 못 넣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6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전반기에 득점이 한 개도 없을 정도로 답답한 모습만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 6골 중 2골을 이번 경기에서 넣었습니다. 사실상 사나브리아가 강등을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다 로메로까지 골을 넣었는데 후반에 그 로메로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지만 제노아가 위기를 잘 틀어 막았습니다. 베로나로서는 정말 대단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세리베에서 승격한 지 첫 시즌인데 유일하게 승격팀 중에서 살아남은 것은 물론이고 무려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적도 좋았습니다. 이번 시즌 베로나가 세리아로 오게 돼서 제 채널도 떡상할 줄 알았는데 원망스러운 새끼.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파르마를 잡고 제노와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했던 레체였는데요. 결국 파르마에게 4골이나 쳐먹고 애시당초 강등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게 강등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레체, 가진 전력에 비해서 꽤 선전했습니다. 리베라니 감독도 끝까지 괜찮은 지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는 사수올로와 우디네스의 경기였습니다. 우디네스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시즌 사수올로는 8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순위 한 계단 차이로 또다시 유로파리그 진출이 좌절됐는데요. 그래도 이번 시즌은 사수올로에게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라르디에게 국한돼 있었던 공격진에 카푸토, 보가, 주리치치 등의 선수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다음 시즌이 더욱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 주요 기록들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삼프도리아 레전드였던 브레시아의 가스탈델로가 은퇴 경기를 뛰었습니다. 유벤투스의 프라보타 그리고 브리오니가 세리아 데뷔전을 치렀고요. 로마의 칼라피오리와 푸자토 골키퍼도 세리아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밀란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시즌 10호 골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령 시즌 10골이라는 기록을 달성했고요. 밀란의 브레시아니니 역시 세리아 데뷔를 했습니다. 라치오의 임모빌레가 리그 36호 골을 넣었습니다. 곤잘로 이과인과 함께 세리아 역대 한 시즌 최다골 타이를 이룹니다. 또 임모빌레는 유로피안 골든슛까지 따냈습니다. 볼로냐의 스펜베르가 자신의 세리아 데뷔골을 신고했고요. 마지막으로 레체가 결국 마지막 라운드에서 강등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즌 38라운드까지 모든 라운드 리뷰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한 달 동안 제법 많이 힘들었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영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2주 정도 영상 업로드 없이 조금 푹 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들도 조금 있고 또 휴식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지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아마 2주 정도 뒤에 있을 영상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르투르와 피아니치의 수합들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적이 있었는데요. 이 딜을 FFP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2주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